만약에 내가 펀드를 했어, 예. 뭐 너 누구한테 맡겼어, 그러면 날라고 들어오는 자산운용 보고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결과 예. 보고서 눈에 불 켜고 보십니다. 이거 매니저가 잘한 거야. 왜 이 종목을 샀어? 왜 늦게 팔았어? 그런데 사실은요, 국가의 곡간을 하나의 뭐 펀딩이라고 보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낸 돈이에요. 우리가 네. 낸 세금. 근데 국민 여러분들이 그 운용 보고서를 잘 안 보세요. 니들이 알아서 했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기별, 반기별 나라 곡간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사실은 정부가 자료를 내요. 이걸 주권자는 여러분들도 좀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네. 아 귀찮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좀 해줘 라시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 그래서 예. 이번 반기 보고서는 좀 보십시오. 네. 작년에 연간 보고서도 좀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네. 작년에 56조 세금 펑크가 나가지고 역대급으로 난리가 네, 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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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내년에 좀 잘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과연 어떤가라고 했을 때 이제 딱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세금 잘 써라라고 맡겨놓은 모습이 어떻게 보고서를 냈는지를 보시는데 반기 보고서가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반이 지난 살림살이 그래서 성적표 뭐야라고 했더니 예 100조가 뻥크가 났습니다. 요렇게 보고서가 왔다는 거예요. 100조. 예. 아, 계산하기 편하게 내네. 예. 뻥크를. 103조인데 제가 쉽게 3조 날려서 그래요? 기억하기 편하시게요. 네. 그래? 우리나라 살림살이 중에서 아, 100조. 반년을 살았더니 100조를 뻥크를 냈어. 그럼 반년 더 가면 200조 펑크나요? 그럼 3분의 1이 펑크인데요? 그게 말이 되나요?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100조 이제 빵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돈을 총 많이 썼네. 예, 들어와야 되는 돈이 뭐 290 몇 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가 쓸 돈은 뭐 300 몇십 조를 370 몇 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해 보니까 마이너스 한 70 몇 조 아니야? 너 왜 100조라고 그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라는 걸 하나의 단위로 놓고 통으로 들어온 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급, 잡수입, 이자 다 합쳐서 통으로 들어온 거 그냥 총수입. 통으로 나간 거 총지출. 네. 이렇게 빼면은 한 76조 적자예요. 네. 그럼 실제로 보면 76조 적자처럼 보이는데 연금이 늘 착시를 일으키잖아요. 연금? 연금은 국민들이 돈을 계속 내잖아요, 정부한테.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아직 안 나가잖아요. 좀 덜 나가잖아요, 아직은요. 아. 연금은. 그러니까 그걸 좀 빼라. 그거는 착시를 일으키니까 그거를 그래서 통으로 돼 있는 걸 통합재정수지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착시가 있으니까 거기서 연금을 빼고 계산을 좀 하지. 그게 이제 관리재정수지라고 그래요. 네. 아 관리할 범위 내에서 좀 더하기 빼기를 해봐라고 하는 게 정부의 실제 살림이에요. 그렇게 해봤더니 103조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들어오고 왜 이렇게 많이 나간 그렇습니다. 들어올 돈 나갈 돈을 같이 보셔야죠. 네. 들어올 돈이 덜 들어왔겠죠. 네. 특히 법인세가 덜 들어와서 한 법인세. 10조 정도 덜 들어왔어요. 16조. 예, 네. 아니, 법인세만 갖고는 10조 정도 덜 들어왔어요. 네. 아무튼요. 예상보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나갈 돈은 많이 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썼어?라고 했더니 연간에 써야 될 돈 중에 상반기에 몰아가지고 다 땡겼었어요. 아, 그래요? 총선 때문에 예. 예, 써야 될 것들이 있으면 쭉쭉 써. 예, 이렇게 해서 나갈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의 이 정도 재정 수지 적자면은요. 역대 두 번째인데 역대 첫 번째는 언제냐? 코로나 때예요. 그 대재난이 있을 때 아닙니까? 네. 막 재정 쓰면서 해야 될 때.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큰 상황이고요. 올해 전체 목표치보다도 현재 더 많은 상황이에요. 올해 전체 90조 정도 적자 날 거다 예상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100조가 나갔어요. 아, 그래요? 최 기자님 말씀 그럼 하반기 200조 되는 거야? 뭐 그건 아니에요. 하반기에 들어올 세금도 더 있고 네. 하반기에 써야 될 걸 다 땡겨서 상황 이런 건데 66%를 썼대요. 예. 상반기에. 근데 이제 요 정도 추세다 보니까 이대로 쭉 가도 작년보다 더 심한 거 아니야? 또는 목표했던 연간 단위 90조 적자보다 더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니까 주권자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네. 아니 뭐 안다고 예. 뭐 아니 어떻게 할 근데 수 있는데 우리가. 원래 윤석열 정부는 돈 안 쓰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부였는데 건전재정. 상반기에 어디다가 그렇게 땡겨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쓰기로 했는데 네. 그러니까 4분기로 나눴을 때 네. 250원 써야 되는데 1분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 300원, 400원 쓴 거예요. 어디서 끌어 쓴 게 아니고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가 2분기, 투자를 썼냐. 3분기 아. 그거야 이제 뭐 늘 해마다 쓰는 정부 재정이 650조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땡겨서 앞에 근데 좀 빨리 쓴 거죠. 기간을 올해 땡겨서 빨리 냈다? 쓴 거죠. 그 말은 2분기, 3분기, 4분기에 쓸 정부가 돈을- 쓸 돈이 조금 없어요. 덜하다. 이 말은 2분기, 3분기, 4분기의 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질 올라오겠다. 것이다. 실제 2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네. 1분기는 좋았어요? 네. 1분기는 우리가 플러스 성장했죠. 그래서 약간 네. 착시가 난다고 이미 전문가들이 네. 예상했어요. 근데 이제 자막에 네. 방금 전에 이렇게 세수 얼마인데 세수 펑크하고 재정 적자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수 네. 펑크는 정부가 올해 100조 정도 세금이 거칠 거예요 했는데 걷어보니까
90조밖에 안 돼요. 이게 세수펑크인데 이거는 식당으로 따지면 오늘 매출이 한 40만 원 될 거예요. 근데 30만 원 된 거니까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건 이 식당이 장사를 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하죠. 네. 이게 이제 재정 적자예요. 예, 근데 예.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잘 기억하시기 힘드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한 140조, 150조, 박근혜 정부는 4년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한 170, 80조 적자 대충 이렇게 났고 4년 5년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부에 그러니까 150조, 160조라고 치면 5년 임기라고 치면 뭐 30조, 40조 해마다 적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도 그랬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260조인가 그래요. 관리재정 수지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는 적자 폭이 확 늘었죠. 코로나 때 정부가 돈을 많이 썼고 뭐 굳이 변명하자면 다른 나라도 재정 적자 폭이 예, 굉장히 예. 커졌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 100조, 200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임기 동안에. 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시작된 지 이제 2년 반이 돼 가는데 2021년은 그거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기재부가 예산 편성해 놓은 거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깔끔하게 2020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볼까요? 작년에 네. 87조 적자가 났어요. 올해 얼추 100조 적자 날 것 같아요. 4년 더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봐도 350조, 400조 적자는 날 것 같아요. 그죠? 네. 되게 아끼는 정부였는데. 그러니까 많이 안 그렇죠. 쓴다. 많이 안 바- 많이 안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안 그분이죠. 쓴다고 실제로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네. 2% 3%밖에 안 늘어나요. 지출률이. 지출률이 예, 예. 지금 유로존 전부 5% 7%씩 늘어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가 있었다 하지만 7% 8%씩 해마다 재정이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때는 5% 정도씩 나라 살림살이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짜게 해서 지출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적자일까?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는 저- 돈을 너무 많이 줄여줬어요. 이 부분을. 그다음에 어디서 많이 줄였냐 했는데 어떤 세금은 늘어났어요. 부가세 같은 건 내가 늘어났어요. 낸 세금 다 늘어나. 우리가 소득세 내는 줄 늘어나고. 모르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내는 세금은 오히려 네. 조금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실적도 안 좋고 세율도 낮춰줬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자, 하나만 더요. 재정 준칙이라고 해서 이거 하는 뭐 독일 같은 나라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나라 어느 나라든 어느 대통령이든 어느 왕이든 곳간에 있는 재정보다 더 쓰기 마련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저는 그게 플러스가 나는 정권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선진국에서. 네. 그런데 그래서 GDP의 3% 이하로 재정 적자를 줄이자. 3%가 넘어가면 돈을 못 쓰게 하자. 이게 이제 네. 재정 준칙 하자고 지금 기재부 분들도 그렇고 수도 없이 지난 10여 년 동안 외쳤다고요. GDP의 3%. 3%를 넘지 않게 하자. 나라 적자가 재정 적자가 국가가 네. 쓰는 돈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자가 크게 나는데 네. 그거 주장했던 분들은 조용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의 흐름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이어보면은요, 이거예요. 결국에는 감세를 많이 해줬다. 그리고 뭐 재정 준칙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을 덜 썼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이 덜 돌죠. 돈이 덜 도니까 어떻게 해요? 법인들이 안 좋죠. 안 좋으니까 법인세를 덜 내죠. 세가 덜 들어오니까 또 다시 재정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악순환하네. 에스컬레이팅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거를 누가 끊어야 돼요? 한 번은 끊어야 돼요. 그럼 정부가 돈을 좀 더 투입하고 써야 그렇습니다. 된다. 여기서는 끊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구조화돼 있다는 이 서클이 이제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핵심은 네. 한 번은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법인들이 어저께까지 안 나가 반도체 조금 빼고요. 네. 뭐 차 조금 빼고 모든 기업들이 갑자기 내년부터 대호황이 나가지고 법인세를 막 내기 시작한다. 기업이 시장의 흐름을 끊고 이제 이 악순환을 끊어낸 거죠. 그럴 일이 있겠어요? 지금 와서 없겠죠. 100만 명씩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내수가 폭발해가지고 네. 저절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겠냐고요. 안 되죠. 지금은 이걸 누가 끊을 수밖에 없냐면 이건 명약 관화한 거예요. 재정이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돈이 없는데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끊고 국채를 발행하든 뭔수를 내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또 우리 그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 2~3%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7%예요. 그 정도 수준을 해서 시장에 돈을 돌려서 풀어줘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이 악순환을 아무도 못 끊는 구조가 완성됐다. 그거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뭐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100년 동안 인류가 경제학적으로 개발해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네. 아는 거. 금리 낮추고 네. 정부가 재정 푸는 거 둘밖에 없는데 네. 금리 조금 낮출 거예요. 아마 내일 모레 금통위 열리는데 여기서는 안 낮추고 우리 다음 금통위가 음. 10월, 11월인데 거기서 한 번 정도 네. 낮추고 많이 못 낮춰요. 왜 못 낮추죠?
집값 오르니까. 집값 때문에 지금 아주 내가 볼 때는 하는 총재 굉장히 힘들어졌어. 상황이 난처해졌어요. 방법은 그러면 하나 남았어요.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 국간을 아끼는 것도 중요한 명제예요. 그것도 중요한 명제라고요. 그런데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재정은 이 카운터 시클리컬이라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클에 카운터하게 반하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은 더 푸는 게 원칙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정 국간을 좀 더 아껴야겠습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경기가 좋으면 굳이 안 풀어도 될 거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네. 말씀드리면 네. 법인세가 주로 안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법인세가 법인세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수 펑크가 났어요. 네. 그랬더니 내년도 지금 현재 내년 예상을 지금 마무리하는 중이거든요. 정부가. 지금 나오는 보도는 2% 3% 증가율을 멈춘다는 거예요. 네. 그럼 물가 고려하면 사실 이것도 마이너스 편성이에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 왜 세금이 들 들어와. 돈이 없어. 내년 예산도 더 줄여. 더 줄이면 내년에 경기 어떻게 풀어요? 이 악순환이 현재 구조화됐다. 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누가 끊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자칫 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재정 풀면 결국 그 돈이 다 소수 몇몇 사람들의 부 혹은 이제 뭐 자산 가치를 더 높이는 데만 결국 다 쓰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하던데. 못 봤는데요. 아, 그래요? 그거는 금리를 낮췄어요. 네. 재정을 풀 때는 그 부의 지원금 불균형이 형태나 뭐 이렇게 주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오히려 부의 불균형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금리를 낮췄을 때 네. 급격하게 이 부가 이렇게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사실 네. 근데 그 좀 전에 김장 기자님 말씀처럼 네.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이런 그 긴축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만난 여러 전문가분들이나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표현 중에서 저는 이 표현을 또 꼭 어느 방송에서든 합니다. 이 정도 해야 좀 얘기 들어갈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상황에서 긴축 편성하고 재정 준칙 주장하고 돈 안 늘린다. 그냥 자살행위다. 저는 그 표현을 네. 꼭 쓰고 싶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교수님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네, 전문가분들이. 저 출처는 밝힐 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감세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25년 만에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담겼는데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김민 기자입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상속 증여세입니다. 지금까진 30억 원 넘게 상속 증여할 경우 50% 최고세율이 적용됐지만 이 구간이 없어지고 10억 원 초과일 때와 같이 40%를 내면 됩니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도 1억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2억 원을 증여할 땐 3천만 원이던 세금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공제할 경우 17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가가 10억 원을 넘자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정부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8만 3천 명, 줄어드는 세수는 4조 56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최대 주주에 붙는 20% 할증도 폐지되는데 시민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최근 세수 펑크가 난다고 하는데 너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기업들이나 이제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좀 이렇게 도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출을 막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엔 빠졌습니다. 지방 재정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그다음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데 민주당이 이미 거부를 시사하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